왜 스타쉽이 또 폭발했는데 스페이스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을까요? 높이 124m, 무게 5,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괴물이 결국 인도양 근처에서 거대한 불꽃이 되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수십억짜리가 폭발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지.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폭발이라도 어떤 것은 사고라 부르고 어떤 것은 테스트 완료라고 부릅니다. 이번 스타쉽의 비행은 평범하게 한 번 더 날아오른 게 아닙니다. 이번이 스타쉽의 12번째 시험 비행이자 V3 버전이 처음으로 치르는 진짜 큰 시험이었습니다. 스페이스는 이미 몇 달 동안 스타쉽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히 구형 로켓을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우주선과 새로운 부스터로 교체했고 랩터 V3 엔진으로 변경했으며 새로운 발사대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 비행은 구형 로켓이 다시 한번 날아오른 게 아니라 전체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으로 실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발사 전에 사실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 시도를 했을 때 발사탑에 기계팔이 끼어버렸습니다. 이 장치는 원래 우주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인데 주입이 끝나면 발사 전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결국 물러나지 못해 전체 발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겉보기에는 아주 당황스러워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스페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단순히 로켓에 불을 붙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타쉽이 앞으로 고빈도 발사를 원한다면 전체 지상 시스템이 마치 조립 라인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기계팔이 끼어서도 안되고 연료 주입이 느려서도 안되며 발사대가 한 번 날 때마다 몇 달씩 개수를 해야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로켓뿐만이 아닙니다. 발사대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카운트다운이 0이 되고 33대의 랩터 V3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어 스타쉽이 발사대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랩터 엔진도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전의 랩터 엔진은 외부에 많은 배관과 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센서와 보호 구조물들 때문에 겉보기에는 외부에 노출된 금속 혈관 덩어리 같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엔진 내부로 들어갔고 외관은 오히려 더 깔끔해졌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게를 줄이고 고장 지점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초대량 생산과 유지 보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타쉽은 엔진 한 대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서 33대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하고 상단 우주선에도 6대의 엔진이 더 있습니다. 엔진 한 대만 뛰어난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십 대의 엔진이 동시에 통제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발사 후 2분 30초 남짓 1단 부스터 분리.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단 우주선의 엔진 6대 중 한 대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겨우 한 대 고장 난 것뿐이라고 남은 5대로도 계속 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타쉽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엔진 한 대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대가 고장 난 후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차례의 스타쉽 사고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엔진 한 대에 먼저 문제가 생기자 이어서 압력, 진동, 배관, 자세 제어까지 모두 뒤엉켰고 결국 우주선 전체가 회전하며 통제력을 잃고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장이 엔진 한 대에만 국한되었고 남은 5대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우주선은 계속 가속하며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진정으로 환호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가독자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주선은 예정된 비행 궤적을 따라 인도양 방향으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물창 문을 열어 스타링크 모의 화물 22개를 방출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통신 임무를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추 스타쉽이 마치 사탕 상자에서 사탕을 꺼내듯 통신 임무를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추 스타쉽이 마치 사탕 상자에서 사탕을 꺼내듯 위성을 한 무리씩 배속해서 뱉어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두 개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진단 장비와 카메라를 탑재하여 우주선 외벽의 방열 타일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쉽에 정말 어려운 것은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외벽은 고온의 플라즈마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라이브 화면에서 마치 불바다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특수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고온 재진입 과정이며 방열 타일이 광범위하게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우주선이 그대로 불타버릴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재사용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방출된 특수 탑재체는 본질적으로 우주에서 스타쉽의 건강검진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열방호 타일이 과연 버텨낼 수 있는지, 향후 발사장으로 진짜 나라가 돌아올 자격이 있는지, 흡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대기권 재진입입니다.
우주선 외벽은 붉게 달아올랐고 제어 날개는 고속 기류 속에서 자세를 제어해야 합니다. 어떤 동작이라도 통제를 잃으면 기체는 회전하거나 타버리고 해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텨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재진입 고열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양 예정 해역 근처로 비행해 엔진을 재정화하고 감속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하고 기울어지고 폭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윽고 가장 상식 밖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우주선은 폭발했는데 스페이스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왜 환호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보는 것은 마지막 그 불꽃이지만 엔지니어가 보는 것은 그 불꽃이 나타나기 전에 이 신버전 스타쉽이 이미 수많은 핵심 동작을 모두 완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새 차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폭발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실패입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주저앉았다면 그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속, 제동, 조향, 오프로드, 충돌 테스트까지 이미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테스트장에서 박살이 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실패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테스트 완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번 스타쉽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1단 부스터는 귀환 시 성능이 매우 나빴습니다. 엔진 재가동에 문제가 생겼고 상단 우주선도 엔진 하나를 잃었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우주 공간에서의 엔진 재가동 테스트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완벽한 성공이라 말하는 것은 분명 과장된 언론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폭발했으니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진짜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록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많은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와 많은 전통 우주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통 우주 항공의 목표는 최대한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켓 한 기를 수년간 설계하고 수년간 테스트하며 수천 가지 검증을 거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폭발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예산, 강사, 여론, 책임, 심지어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까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의 방식은 개척에 가깝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발사하고 폭발하면 어디가 문제였는지 확인한 뒤 고치고 다시 발사하고 또 폭발하면 다시 고칩니다. 단순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항공 분야에는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상 테스트를 거쳐도 단 한 번의 실제 비행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엔진의 어느 부분이 버티지 못하는지, 방열 타일이 어디서 떨어지기 쉬운지, 배관이 어디서 진동으로 파손되는지, 제어 날개의 어느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 이러한 문제들은 진짜로 한번 날려봐야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페이스가 지난 10여 년 동안 폭발시킨 모든 로켓은 헛되이 날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화염구는 그 자체로 값비싼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논문이나 특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 속에, 그리고 센서 데이터와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은 바로 이 방식이 낳은 가장 미친 결과물입니다. 스타쉽은 정말 평범한 로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이 124m, 이륙 중량은 약 5,000톤에 달하며 33대의 엔진이 동시에 정화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압도적인 비행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크기는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스타쉽이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용량 수송, 재사용성, 저비용, 그리고 고빈도 발사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한데 모여야 비로소 스타쉽의 진짜 야망이 됩니다. 이전의 로켓들은 무척 비싼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가까웠습니다. 흙과 쓰고 버리는 식이었죠. 스타쉽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의 대형 트럭, 심지어 우주판 보잉 747입니다. 착륙하고 점검하고 연료를 채워 다시 이륙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먼 임무를 위한 보급품을 차례차례 우주로 실어 나르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V3 버전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선 외벽에 있는 이 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쉽이 달과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자체 탱크에 실은 연료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구 궤도에 진입한 뒤 우주 공간에서 다른 스타쉽과 도킹해야 합니다. 거기서 연료를 보충해야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단순히 거대한 로켓 한 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일련의 우주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쉽이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스타쉽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전 세계가 곧바로 따라하지 않는 걸까? 왜 유럽,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스타쉽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 걸까요? 이해를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라하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로켓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따라하기 힘든 것은 바로 그 이면에 있는 시스템 전체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스타쉽 방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폭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 후에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초대형 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폭발하여 데이터로 사라지더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공정이 멈추지 않으며 다음 로켓을 계속해서 발사대에 올리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로켓 한 기가 폭발하면 그 뒤를 메워줄 새로운 동체와 새로운 엔진,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 부품이 반드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가 몇 년 만에 간신히 로켓 한 기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식의 테스트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대가입니다. 스페이스는 폭발이 일어나면 엔지니어들이 복귀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계를 수정한 뒤 다음 발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전통적인 우주항공 체계에서는 한 번의 실패이면의 예산, 심사, 여론, 그리고 책임 추궁이 얽혀 있습니다. 그들이 빠른 시행착오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스페이스처럼 폭발을 다음 시험 비행의 발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수요입니다. 이렇게 큰 로켓을 만들었다면 그에 걸맞은 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스타쉽의 이면에는 발사해야 할 스타링크에 방대한 위성들이 있고 나사의 달 착륙 임무가 있으며 미래의 화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운송에 대한 스페이스 자체의 장기적인 도박도 걸려있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트럭을 한 대 만들었으나 수요 화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강력한 트럭이라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스타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쉽에서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로켓은 모방할 수 있어도 생산 능력은 모방할 수 없고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실패를 수용하는 포용력은 모방할 수 없으며 폭발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산업 시스템 전체를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스타쉽은 현재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으로 안정적인 완전 재사용은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궤도 급유를 완료하지 못했고 아직 유인달 착륙도 하지 못해 화성과는 거리가 더 멉니다. 머스크 역시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 있으며 일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 세계 앞에 한 가지 문제를 던져놓았습니다. 미래의 우주 비행은 어쩌면 누가 가끔 더 멀리 비행하느냐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몇 번이고 비행하고 몇 번이고 폭발하며 고쳐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란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폭발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로켓 한 기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 진입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마지막에 그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이 나타나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동작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는가입니다. 새로운 발사대는 시험을 견뎌냈고 새로운 엔진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우주선 엔진 하나가 고장났지만 선체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화물창 문이 열렸고 모의 스타링크가 방출되었으며 열차폐 타일 스캔이 이루어졌고 대기권 재진입을 버텨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바다로 떨어져 기울어지며 폭발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허영이지만 스페이스가 보는 것은 새로운 문제 목록입니다. 그들은 폭발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미 답을 찾았다는 것을 자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래의 우주여행이 정말로 지금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저렴해진다면 당신은 우주에 가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라오마였습니다. 우리 다음 우주에서 만나요.